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상드래곤이 금리 인하 또 한다는 것, 나라를 말아버리겠다는 의도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창용 총재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내려도 욕먹고 안 내려도 욕먹을 겁니다. 내려도 욕먹는 이유는 당연히 가계부채 플러스 최근에는 환율 이야기가 더 크겠죠. 그리고 안 내려도 욕먹는 건 이제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정부든 하는 이든 하는 짓거리 보면은 뭐냐면요, 내 임기까지만 버티자 요거죠. 그러면 다음 정부든 혹은 다음 총재든 터지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 정부 이야기를 괜히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되는 이유 중에서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전세제도. 요것 때문에 개판이 됐냐? 아니요. 피트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죠.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최악의 정책이다. 제가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도 보세요. 스탠스, 특히 국토부 장관의 스탠스 보면은 전세 DSR을 안 하죠.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내수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푼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기사로 보여드렸지만 경제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전세 대출이 약이 아닌 독이다. 그런 기사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서야 기사화하는 거죠. 웬만하면 이제는 발 뺄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전세 대출의 수요 증가는 애초 제도의 목적과 달리 서민의 주거 소비 규모를 늘리고 전세가와 매매가까지 상승을 만들었다. 거기에 예전엔 매매 대출 주담대 위주로 받았다면 요즘은 전세 대출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죠. 전세 대출 이자만 내더라도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죠. 그러니까 내수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풀린 이후부터 통화 승수가 뚝 떨어진 거다. 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회복됐죠? 저축은행 사태 2011년까지 터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때쯤엔 통화 승수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죠. 왜? 전세 대출 때문에. 통화 승수가 뭐예요? M2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눈 비율이죠. 근데 통화 승수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자금 회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세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박혀있죠. 이걸로 집값 올려가지고 여기에 부동산에 박혀있죠. 여기에다가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또 집을 살려고 돈을 모으니까 소비를 안 하죠.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급감한 거예요. 전세 대출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생겼죠. 국토부 장관 스탠스 어때요? 전세 DSR 무기한 연기한다. 그 이유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더 내주겠다. 전세 대출을 내주면 그게 부동산에 박혀있는데 어떻게 내수 진작이 되냐. 그러면서 전세 세입자에 대한 태도는 어때요?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전세 계약을 덜렁덜렁 해가지고 전세 사기 당했다. 사기 당한 니 탓이다. 사기꾼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또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과소비 탓이다. 핑계는 다 세입자한테 돌리고 있죠. 제도상으로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음 정부까지 미루겠다는 태도고, 전세 보증 역시도 마찬가지죠. 전세 보증 때문에 주거비가 올라갔어요.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집값을 뭘로 부양하겠다는 소리예요? 전세로 부양하겠다는 소리다. 이 태도를 정부가 계속 유지를 하니까 내년에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올라갈 거다. 또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를 유입되면서, 물론 이건 작년 기사지만 올해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매매 수요 감소, 전세 수요 폭증. 그래서 전세 대란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왜? 통할 것 같으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를 어떻게 이동을 해요? 집 살려는 사람이 집을 안 사니까 전세 수요가 돼요? 원래 그 사람은 무슨 수요였는데? 노숙 수요였어요? 노숙하던 사람이 집 살려다가 전세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죠. 전세 살던 사람이 집 살려다가 그냥 전세 사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늘어나야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개소리란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가계부채로 자금이 되지 않게. 그럼 은행에서 내줄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2배라고 하셨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가계부채, 숨겨진 가계부채 중에 하나, 전세 보증금 2배만 됐을까요? 얘만 따지면 3배 될걸요? 왜냐면 전세가가 거품이 끼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가계부채를 그러면 늘릴 거냐? 아니, 지금 가계부채 늘릴 때예요? 근데 우리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대출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 금감원이 왜 저딴 소리를 하고 있냐? 왜 이복현이가 자꾸 월권을 해가지고 실수요자 대출 내주라고 계속 난리예요. 하는 일이 보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4개의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만든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거다. 금융감독을 하는 게 대출 풀어주라는 게 금융감독하는 거예요? 대출 함부로 풀어주지 말라고 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일 아니에요? 금융위원장이 나서는 것도 아닌데 왜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전할리냐? 제가 오죽하면은 옛날에 지금이야 김병헌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 정부 인사 중에서 가장 낙해 행동하고 있는데 일종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북현 금융위원장이라고 그랬어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출 풀어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금융위원회 업무를 월권하고 있어요, 계속. 막판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기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막판에 뭔 짓을 하고 있다? 막판 되니까 저러는 거지. 어차피 나는 막판이고 마지막까지 부채 키워가지고 넘기면 일단 이번에 안 터질 거고 다음에 터지면 내 책임 아닌 거고. 이창용 총재 금리 왜 내려요? 제가 1456원까지 올랐죠.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렇게 튀어요. 안 터지고 끌고 가니까 이렇게 튀고 있는 거죠. 길기가 다르죠. 올려놓은 상황에서 터지면 이렇게 튈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가 터진다든가 혹은 그 이전에 뭐 부동산 PF가 터진다든가 혹은 대기업이 터진다든가 혹은 가계부채가 터진다든가 그러면 바로 금융위기 오죠. 이미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권까지 번지게 되는 거죠. 지금 대출 돌려막기로 금융위기가 안 터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트리거만 안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했다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터져봐라.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안 만들고 그냥 요렇게 늘어난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대기업들 원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겠다. 어차피 다음까지 또 떠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창용 총재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물론 편들어주는 건 아니고 이창용 총재도 좀 억울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정부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말귀를 안 들어 처먹잖아. 가계부채 늘리지 마라. 금리 내려야 되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니까 가계부채 늘리지 마라. 계속 늘려.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해서 터지면 이창용 총재한테 책임 돌릴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윤상현 같은 인간이 비커 타라니 뭐 국회의원이 왜 총재가 하는 일에 자꾸 월권해요? 금감원장이 왜 금융위원회 하는 일을 월권해요? 내가 예전부터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하는 이야기 봐봐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탄핵 반대하면 1년 뒤에 어차피 다 뽑아준다. 어차피 국민들은 개 돼지다. 이거를 대놓고 말한 셈이죠. 이거 기사화 되는 거예요. 예전만큼 엄청나게 됐어요? 예전에 진성준이가 그래도 집값 오를 겁니다. 요거 몇 달 동안 기사 계속 뜨더만. 그거만큼 떠요? 아니요. 묻혔어요. 부정선거였다면 언론이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왜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대라면 모를까? 왜냐면요, 이번 정부, 언론들이 이번 정부 편들어주는 거 봐봐요. 똑같은, 규제정책 할 때는 규제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고, 집값 폭등한다고 난리치던 언론들이 규제 풀어줘가지고 집값 올라가니까 부동산 훈풍이다 이딴 표현 쓰고 있는데. 금리 왜 내려요? 내 임기 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대출 왜 풀어요? 내 임기 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근데 임기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은행권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 다 합쳐도 30조도 안 된다. 25조도 안 돼요. 언뜻 계산해봐도. 거기서 풀 수 있는 대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동산 시장 대출 없으면 유지 안 되는 시장입니다. 자, 지금 가계대출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디레버리징이에요? 레버리징이에요? 지금 레버리징 중이에요. 레버리징 중인데도 집값이 떨어지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빚이 많으니까 그만큼 유지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유지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빚을 줄일 생각을 안 한다. 경제위기 터지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거 보면은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하는 행동을 좀 보자. 결국엔 똑같은 편이었잖아요. F4는 우리나라를 알트 F4 하려는 F4들이에요, 지금. 무슨 F4예요? 알트 F4지. 조금 속된 말로 버킹4지. 그런 거라서요. 제가 봤을 때는 1월에 금리 내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월에 금리 내리려고 털고 있어요.
아까도 봤잖아요.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요? 경기 못 뛸 정도는 아니다. 지금 한 3-4경기 더 뛰어도 당장 경기 못 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정도인 거지. 근데 지금은 아예 경기도 못 뛰죠. 최근에 넥슨에서 뭐 했었는데 경기 못 나올 것 같다가 마지막에 그냥 출전시켜줘가지고 페널티킥 한 골 넣고 조금만 뛰었잖아요. 그 정도로 무릎이 안 좋아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경기 뛰게 만들지 말고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서요. 나라를 말아버리겠다? 나라를 말아버리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미 말린 나라인데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더라도 일단은 내 때 정리가 되면은 무너지게 생기니까 내 때 정리가 되면은 욕은 본인이 다 잡수셔야 되니까 다음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행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거고 이창용이 말아먹었다 라기보다는요 이미 말아 잡수신 거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